오늘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예. 일단 현상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예. 차 반도체 이게 뭐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요. 예. 네,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도 언론에서 많이 좀 접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대 정도가 생산에 1분기에 차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도 있고, 또 특히 유럽, 일본, 급기야 테슬라까지도 생산을 못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가동률이 한 5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략 자동차 반도체가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근데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사실은 이제 자체 공장이 다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일 큰 회사가 이제 인피니언이고요. 두 번째 회사가 NXP고, 나머지 르네사스, TI, ST 마이크로 있는데 다 자체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30에서 40% 정도를 예주 전문 회사인 파운드리 회사들한테 예주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반도체 부족 때문에 최근에 각 국가별 정부들이 좀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든 일본 정부든 대만 정부에다가 좀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긴 하지만 아마 3월 달부터 이제 일부 저가 IT 반도체를 자동차로 좀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웨이퍼를 그쪽으로 투입을 좀 할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공급 부족 문제는 6월 말 정도면 좀 상당 부분 완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는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이게 주로 TSMC에서 만드는 건가요? 네, 대만의 이제 전문 파운드리 회사, 보통 저희가 데디케이티드 파운드리 회사라고 보통 표현하는 회사들이 4개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12인치, 8인치 같이 만드는 회사가 TSMC, UMC, 그리고 P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파워칩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인치 회사만 만드는 뱅가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모두 다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참고로 TSMC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전체 파운드리 매출액의 3%가 자동차 쪽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공정도 보면 일부 첨단 이제 제품은 오나노에서 만드는 제품도 있습니다. NXP에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보면 80나노, 90나노, 110나노, 130나노, 그리고 일부 웨이퍼도 이게 IT처럼 수천만 개씩 한 제품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몇십만 개 움직이다 보니까 소품종 대량보다는 다품종 소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6인치 팹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8인치 팹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차 반도체가 공급이 이렇게 딸리게 된 상황이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완성차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주 전문 회사들은 당연히 같은 웨이퍼당 나오는 칩 가격이 비싼 제품을 많이 만들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2020년에 수요가 제일 좋으면서 가격이 비싼 제품이 보시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서버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두 번째가 이제 노트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 여기에 이제 게임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쪽이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스마트폰은 작년에 수요는 감소했지만 첨단 공정, 보통 우리가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5나노, 7나노 제품은 또 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단 파운드리 회사들이 돈이 되는 제품으로 많이 웨이퍼 할당을 바꾸면서 이제 공급이 좀 그쪽으로 쏠렸는데 갑자기 이제 어쨌든 코로나의 이슈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수요가 살아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극심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제 덧붙이자면 자연재해가 또 자동차 반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 비중이 한때는 20%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12%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도 화력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또 공장들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특히 대만 서북부 쪽에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공장 이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커지면서 정전 사고가 많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대표 기업인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가동이 한 일주일 중단됐죠. 여기에 우아하게도 대만하고 일본의 기업들이 특히 자동차 관련 아니면 PCB 관련 회사들이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진, 화재, 정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스틴에 갑자기 이제 추위 때문에 정전이 되면서 또 오스틴에 보면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2개가 있거든요. 아니, 3개가 있죠. 일단 텍사스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언이 인수했던 그 사이프러스라는 회사가 텍사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XP가 인수한 프리스케일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자연재해까지 겹치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공급 부족이 좀 극심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엎친 데 덮친 격, 뭐 삼재, 뭐 이런 게 다 통하겠는데요. 예. 근데 왜 삼성전자는 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지 않나요? 아니,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전체 바운드리 생산량의 한 5% 정도가 자동차. TSMC보다 높네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웨이퍼 캐파가 TSMC가 삼성보다 훨씬 크니까. 2.5배 이상 많으니까 뭐 당연히 매출액은 TSMC가 크겠지만, 근데 삼성도 보면 뭐 ST 마이크로든 뭐 또 일부는 우리 최근에 뭐 뉴스에 계속 나왔던 거지만 텍사스에서 특히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우리 하드웨어 3.0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도 삼성에서 바운드리 하는 것으로 저희가 뭐 어쨌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TSMC보다는 좀 더 하는데 중요성이 좀 덜하다 보니까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부족하면은 이게 좀 양을 생산을 좀 늘릴 만도 한데 그러기에는 뭐 좀 생산 시설이라든가 의지 같은 게 없나 보죠, 삼성전자는? 이제는 좀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레거시 공정이 많습니다. 8인치에서 만들어야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12인치에서 만들기에는 좀 물량이 좀 적은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자동차 반도체가 이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엄격하게. 즉 우리가 보통 이 내구성 테스트, 극한 테스트를 하는데 일반적인 IT 제품은 뭐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교체 주기가 3년 정도니까 3년만 버티면 되는데 자동차는 뭐 중고까지 고려해보면 그렇죠. 오래 버텨야 상당히 오랜 시간 버텨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추위까지는 안 버텨도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주로 밖에 주차를 하니까 추위도 버텨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사막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또 온도 자체도 일반적인 IT 제품보다는 혹독합니다. 테스트하는. 그래서 돈은 안 되는데 테스트 코스트와 그다음에 AS 비용까지 감안해 보면 사실은 매력적인 품목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군요. 근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뭐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21세기 편자의 못이다 뭐 이러면서 앞으로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전기 반도체가 자동차 반도체가 결국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분명히 그 정의하는 지향점은 다르지만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의미 있는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배터리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아이오닉 5도 보면 이게 V2L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Vehicle to Load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전자제품을 자동차가 이제 충전에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제 향후의 세상은 자동차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무빙 비클이지만 무빙하는 모든 디바이스일 수 있거든요.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드론 또는 에어택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관절을 가지고 있으면 로봇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가 전통의 어떻게 보면 그 액추에이팅에 들어가는 그런 좀 구동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IT 정도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센서, 대표적으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여기에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컴퓨팅 반도체가 뭐 CPU, GPU, NPU 이런 것들이 차량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파생되는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이 하나 들어갈 때도 다 이 차량 반도체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같이 보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센터장님 그 보고서에서 DDI, TDDI 캐파를 예. 자동차용 반도체에 재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예. 일단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자제품에 이제 대부분 들어가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우리 PC 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반도체가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DDI라고 부르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터치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치 컨트롤러 일체형 제품을 우리가 TDDI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처럼 OLED 제품을 만드는 뭐 경우도 있지만,
이제 LCD 제품은 좀 저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LCD 드라이버 IC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1.5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차량용 또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SOS를 치고 있고 당연히 가격 안 올려주면 안 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좀 상당히 올려주면서 파운드리 요청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면 1.5불 드라이버 IC보다는 좀 비싸집니다. 그래서 좀 돈 안 되는 제품부터 차량용 반도체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의 몇십 불대 하는 예를 들면 서버에 들어가는 뭐 CPU, GPU 아니면 저기 게임기에 들어가는 GPU,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이런 거는 차량으로 바꿔봤자 수익성에도 도움도 안 되고 또 기업 파운드리 회사들도 절대 그 부분은 아주 귀중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상당히 좀 가격이 낮은 저가 제품 중심으로 일부 또 제품을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연간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한 10억 개 정도를 드라이버 IC를 만들거든요. LCD 네. 쪽으로. 근데 그 중에서 한 15에서 20% 정도가 차량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 1억 2천만 개면 상당히 큽니다. 차에는 사실 반도체가 뭐 내연기관차는 한 100개 들어간다고 보면 이게 되게 많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억 개 만들던 게 이제 한 8억 5천만 개 만들면 1억 5천만 개가 빠져나가는데 이 1억 5천만 개 시장에 보면 정품 시장도 있지만 노 브랜드 시장, 화이트박스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런 제품이거나 아니면 저기 중국에는 보면 산자이라고 해서 약간 그레이 마켓처럼 불법 시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일단 1차적인 타격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산자이라니까 이름부터가 좀 뭔가 싼 티가. 네. 근데 지금 스마트폰 반도체도 품절 그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DDI라든가 이런 쪽을 오히려 자동차로 돌리면 예, 예. 스마트폰 쪽에서 또 뭔가 이런 공급 물량이 딸리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선단 공정, 원나노 이런 제품은 뭐 워낙 우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쪽은 애지중지합니다. 파운드리 회사들도 그렇고 해서 그쪽은 뭐 공급 나는 없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14나노 이하는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1분기에도 보면 뭐 카운터 포인트 자료긴 하지만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중국도 1월 달에 스마트폰 출하량 집계치를 보니까 큰 폭의 성장, 두 자릿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쨌든 수요가 살아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공급이 좀 타이트한 것 같고 또 일부는 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재해 때문에 좀 일부 가동이 좀 에러를 겪는 공장에서 나오는 일부 칩들이 또 이제 결국 공급이 못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중요하지 않은 칩 하나가 부족해도 나머지 반도체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없어서 그렇죠.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까지 있어서 최근에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게. 그런데 언론에 노출되는 내용을 다 믿지는 말고요. 그만큼 자기는 구매력이 있으니 나한테 주면 잘해줄게. 그런 메시지로 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론 플레이처럼. 사실 부족하긴 해요. 근데 부족한 게 타이트한 거지. 이게 뭐 40, 50%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업체별로 보면 5에서 10% 정도는 아마 부족하지 않나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 캐파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또 중국에 있는 우리가 대만의 기업이 중국에 만든 합작법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안희성 합비시에 보면 우리 삼국지에 보면 합비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네. 오나라 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아마 태사자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합비에 나오는 그 도시에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운드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만 합작법인 넥스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또 캐파 증설을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IT 반도체 부족 현상은 길면 한 9월, 9월까지는 좀 타이트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어디 그 조사한 분이 그 자료로 말씀하시는 게 현대차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일 문제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은 반도체들이 좀 미리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이제 우리 지난 1분기에 중국 공장이 이제 보시면 코로나의 1분기에 많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뭐 일부 와이어 제품 같은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미리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현대차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길래 네. 현대차가 왜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었나 네. 이런. 근데 지금 어쨌든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지금 공급 물량 부족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40조의 자금을 이제 투자해서 증설을 하겠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도 10몇 조인가요? 뭐 발표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규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까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TSMC가 이제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이제 월 100만 장이 넘었더라고요. 캐파가 12인치 기준으로. 삼성은 이제 8인치, 10인치가 같이 있는데 합치니까 한 43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증설도 해야 되고. 근데 삼성도 투자는 많이 합니다. 사실은 뭐 평택에 이제 EUV 전용 라인, 삼성에 보시면 기흥에 이제 뭐 8인치 중심 라인이 있고요. 하성에 이제 12인치 중심 라인에 또 EUV 전용 라인인 V1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텍사스 오스틴 최근에 좀 말이 많은 오스틴이 이제 월 10만 장 정도 되거든요. 이쪽에 미국에 라인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블룸버그 나온 거는 미국 공장 증설 수치만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성에 말고 저기 평택이 짓는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절대 TSMC랑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TSMC도 이게 이제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우리 ASML의 노광 장비가 딜리버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모보다도 결국은 이게 좀 몇 년간 하는 투자라고 좀 보셔야 돼요. 지금 40조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투자가 TSMC도 올해 애리조나에 짓는 거는 다 건물 짓는 겁니다. 캐파가 이제 증가하는 거는 없고요. 클린룸까지 짓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거는 우리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가 한 장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장비에 바틀렉이 또 되게 심하기 때문에 또 고객과의 컨펌도 좀 고객과의 약속도 필요하죠. 그래서 메모리어 만들어서 안 팔리면 헐값이라도 팔지만 바운드리 그런 SoC 제품들은 만들어서 안 팔리면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아마 그런 조율 과정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TSMC도 이 전부 돈을 미국의 공장 뭐 6개 건설하는 데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바이 아메리카를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삼성도 어차피 신규 투자를 한다면 오스틴 공장이 됐든 뭐 새로운 곳이 됐든 미국에다가 공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생기는 건가요? 많은 계산을 할 것 같아요. 뭐 세제 혜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바운드리 공장이 물론 뭐 근처에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완제품은 어셈블리하는 공장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일부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는 뭐 멕시코에서 요즘 많이 만드니까 북미 법인도 북미 바운드리 팹도 나쁘지는 않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퀄컴이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든 AMD든 미국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그 칩은 다 대만이든 한국에서 바운더리 해서 완제품에 아시아에서 주로 어셈블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생산기지가 바운더리 생산기지가 굳이 북미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때 글로벌하게 그냥 TSMC의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이제 대만의 공장이 많이 있어요. 대만도 다행히 이제 일본처럼 동해안 쪽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묘하게도 동해안에 지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공장을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진 났다고 하면 그 회사도 홈페이지부터 봅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으면 걔들은 또 미리 알려주거든요. 언제쯤 가동될 것 같다. 근데 TSMC는 주로 이제 서쪽 해안에, 동부 쪽 해안에 서쪽에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아주 강한 지진이 오면 저희도 겁이 납니다. 왜냐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SMC도 그런 차원에서는 대만 중심의 공장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삼성은 그런 면에서는 한국도 사실은 좀 지진에서 좀 안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잖아요. TSMC는 사실 대만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있는 게 다라고 보셔야 되고, 미국에 있는 8인치 팹은 의미가 없는 팹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애리조나에 12인치 팹을 지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생산기지 다변화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무라타를 이제 과거에 한번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 왔을 때 아니 저쪽에 많더라고요. 후시마현 쪽에 많이 있어서 이거 저희가 좀 불안하다 하니까, 그러고 나서 중국 우시에도 하여튼 공장도 좀
신축하고 조금은 기지를 다변화를 하는데 어쨌든 구매자 입장에서도 너무 지진대에 공장이 많은 거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전제는 지금 계속 유효한 거잖아요. 빅사이클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이고요. 아, 메모리 쪽에 예. 빅사이클이고. 뭐 가격은 뭐 빅사이클 이상입니다. 가격 오르는 폭은. 아, 저 파운드리 쪽이요? 아니요, 저 메모리 쪽이. 디램의 가격 오르는 폭은 저희의 기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한 2분기 정도, 3월 정도 가격 인상을 봤는데 1월부터 가격이 서버 디램이 이제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고 1월에 한 5% 오르고 2월에 3% 오르고 3월에도 또 2% 오르고 1분기에 한 7% 가까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는 스팟 가격이 뭐 가파르게 올랐지만 고정 가격도 어쨌든 뭐 5% 올랐고 여기에 이제 2분기에는 서버 디램이 20% 가까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은 아니 분기에 20% 오르면 이게 빅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은 분명히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디램이 오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도 좀 조기 인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TLC 보통 이제 3D에 주로 많이 3D 낸드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어쨌든 그 TLC 제품 웨이퍼 가격이 이미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래서 한 4에서 6%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칩 가격이 2분기에 오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낸드도 원래는 하반기 가격 인상 받다가 뭐 조기에 2분기부터 좀 탄력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한 7, 8% 오를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디램은 뭐 서버는 한 20% 오르고, 그 다음 PC는 한 10% 중반 오르고, 모바일 디램은 한 5% 오르고, 낸드는 한 7, 8% 오르는 정도면, 뭐 1년간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분기에.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뭐 빅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좀 어쨌든 뭐 사고 때문이든 어쨌든 물량 부족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캐파 증설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캐파 증설이 되기 전에는 기존 캐파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상반기는 이제 제품 가격, 파운드리 피가 많이 올라갑니다. 파운드리의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서 파운드리 회사 입장에서 매출액이 늘죠. TSMC, UMC도 1월 달에 매출액이 다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정 선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드리 피를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또 파운드리 피를 또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분기까지는 파운드리 ASP라고 할게요. ASP 상승이 좀 크다고 봐야 되고 4분기부터는 이제 웨이퍼가 나가는 것까지도 좀 이제 긍정적 영향을 줘서 상당히 좀 작년에도 글로벌 파운드리 수요가 매출액이 한 25% 늘었는데 올해도 뭐 두 자릿수 성장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 사실은 뭐 일단은 공정 면에서는 이제 EUV가 적용되는 7나노 이하를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TSMC하고 삼성밖에 없는데 TSMC가 이제 7나노 공정이 지금 그들은 이제 펩15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동률이 100%거든요. 네. 그 다음에 5나노 공정은 가동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즐거운 비명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일각에서 수율이 너무 나쁘다. 수율이 뭐 50%, 60%밖에 안 된다. 뭐 그런 뭐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닝 커브라는 게 있고, 어떤 회사든 초기에는 수율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도 극복해왔고, 당연히 앞으로도 저는 극복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지금 상황은 기술이 있으니까 한 경쟁자는 공장이 풀로 다 차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넘어오는 과정이고, 또 일부 공정은 또 삼성이 또 잘하는 공정,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센서를 파운드리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삼성이 상당히 공정에 있어서 어쨌든 경쟁사보다는 좀 많이 우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